중추신경계에 감염이 돼요. 심각한 내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치사율이 70% 이상이라는 거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이제 고위험 병원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센터장님 좀 뵙고 싶어서 네? 왔는데 안 된다는데요? 센터장님 안에 계시긴 하나요? 대응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에 치사율이 무려 70%에 달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가 국내에 대거 반입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별다른 신고 없이 원숭이들이 전국 각지로 옮겨졌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 취재한 SBS 탐사보도 김민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단독 보도해 드린 내용이죠. 자, 2020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견됐을 때인데 그 가을 무렵에 원숭이 수백 마리가 국내에 반입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영장류 자원지원센터라는 곳을 네.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연구원 산하에 이제 원숭이들, 실험용 원숭이들 네.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저희가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할 때 사람한테 바로 실험할 수 없으니까 보통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임상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숭이들을 전문적으로 들여오는 곳이고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백신 개발을 위한 실험용 계잡이 원숭이 340마리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원숭이를 실험용으로 쓰는 이유가 바로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쓰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도 옮을 수 있는 바이러스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숭이는 인간과 거의 유전자가 전문가들은 한 93에서 4% 일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에 취재했던 원숭이 비바이러스도 인수 공통 감염병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히 설명해 드리면 원숭이 비바이러스 항체 검사 결과 이 항체 양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항체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걸려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예전에 걸렸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정확히 항원 검출이 아니고 저희 몸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네. 그거에 맞서기 위해서 몸에서 면역 체계로 항체가 형성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이 된 건 항체입니다. 이 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걸리지 않았을 수 있지만 네. 이전에 걸렸을 수도 있고 완치가 됐을 수도 있고 잠복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개체는 괜찮지만 부모 개체로부터 네. 바이러스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위험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숭이 비바이러스 이게 뭘까요? 저도 생소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텐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무서운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감염되는 경로는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원숭이가 물거나 그다음에 긁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눈 같은 점막에 노출이 됐을 때 그럼 이제 감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에서는 얘가 증상이 없지만 얘가 이제 사람에게 오면서는 얘가 이제 중추신경 같은 데를 침범을 해서 아주 심각한 내염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치사율이 이제 70% 이상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자 유전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PCR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PCR 같은 것들.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제 타액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원숭이의 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PCR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치사율이 70%라는 건 뭐 듣기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원숭이랑 이렇게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혹시 그 원숭이가 비바이러스가 있다면 옮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비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비바이러스는 좀 행소해서 보통 헤르페스로 많이 알고 계시는 질병이고요. 방금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긁히거나 아니면 타액으로 전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물론 실제로 감염 사례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었고 이전에 이제 홍콩에서 공원에서 원숭이에 물려서
중태에 빠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 질병관리청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인수 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길에서 볼 수 있는 원숭이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조심하라고 권고를 했던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국내에도 감염된 사람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네, 국내에는 감염된 사실은 없습니다. 야, 어쨌든 천만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 치명적일 수 있는 비바이러스 양성이 떴으면 그 원숭이들 돌려보내든지 혹은 뭐 폐기 처분하든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생명공학연구원에 물어봤는데 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무 신고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는 것이 그 질병에 감염이 돼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의무 신고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생명공학연구원의 설명이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검역본부, 농림부 검역본부나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후에 또 원숭이를 수입업체에 하기로 했다던데 네. 이 반품이란 건 뭡니까? 이 살아있는 생물인데.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네. 했었는데 원숭이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고 동물이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물건에 네.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거래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물건처럼 반품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숭이 반품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숭이 한 마리가 크기도 꽤 되고 그렇죠. 한 마리씩 이거 따로 나눠가지고 케이지에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300마리가 넘는 원숭이를 한 번에 이제 반품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네. 게다가 원숭이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이 시시각 변해서 이런 걸 봐가면서 반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품에도 시일이 좀 걸렸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숭이들을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원숭이들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케이지에 넣고 뭐 밥도 줘야 될 테고 이런 사람들한테 옮길 수도 있는 건데 자, 대체 이 원숭이들을 왜 2년 넘게 이른바 보관을 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숭이를 보관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 수의사나 사육사들이나 연구원분들이 되겠죠. 네. 물론 생명연은 완전 밀폐된 장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만났던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 1차적으로 충분히 큰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반품이 미뤄졌던 가장 큰 이유는 환경청이 이제 중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숭이가 한 마리 한 마리가 워낙 비싸고 네. 함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옮길 때 임의로 막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왜 어디로 어떤 이유에서 언제까지 옮기겠다라는 일종의 허가를 환경청에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환경청이 반려를 했던 것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품이 좀 늦어졌던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 그럼 실험용 원숭이 한 번만 들여오는 게 아닐 텐데 매번 이렇게 처리가 됐던 겁니까? 저희가 일단 확인했던 건 두 차례입니다. 생명과학연구원이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렇게 두 차례 각각 340마리씩 들여왔고 이 두 과정에 있어서 반품이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고요. 23년도에도 45마리 정도를 들여오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20년과 21년에 워낙 많은 원숭이들을 들여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 취재는 이 두 개 년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비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의심돼서 돌려보냈던 원숭이를 왠지 모르지만 다시 사들였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우선 김 기자가 단독 보도했던 리포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2020년 납품받은 340마리 중 200여 마리에서 치명적인 비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업체로 전량 반품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 같은 업체로부터 다시 340마리를 들여왔는데 이번엔 50여 마리에서 감염이 의심돼 이들은 곧바로 안락사시켰습니다. 그리고 23년 다시 업체로부터 원숭이 45마리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5마리 가운데 18마리는 3년 전인 2020년에 반품했던 원숭이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험용 원숭이는 개체별로 정보를 담은 개체 번호가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이 개체 번호를 대조하던 중 반품됐던 원숭이 일부가 다시 납품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납품업체 측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우선 비바이러스 감염 의심 원숭이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순 실수였다는 겁니다. 본인도 몰랐고 생각도 몰랐고 그거는 저희가 실수를 네, 저 원숭이마다 개체 번호라는 게 있군요. 그것도 처음 알았는데, 자, 이 덕분에 이제 예전에 반품했던 원숭이들이 다시 돌아온 걸 알게 된 건데, 심지어 웃돈까지 줬다고요? 네, 그래서
원숭이가 한 마리 한 마리가 워낙 귀하고 비싸다 보니까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원숭이들도 이름을 붙여주고 개체번호, 이 영문과 숫자를 섞어서 개체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23년도에 들여왔던 이 45마리 중에 그중에 일부 18마리의 개체번호가 이전에 20년에 반품했던 340마리와 일치했던 것을 감사위원회가 찾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3년까지 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로 굉장히 국제 무역이 막혔던 시기였는데 원숭이 주 공급국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면서 중국에서 수입을 못 해오자 그 옆에 있는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사와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가격이 600만 원에서 1,900만 원 가까이, 3배 가까이 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원숭이 200마리 가운데 일부는 안락사가 됐고 또 일부는 반품했다가 다시 사들이기도 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200마리 전체 행방은 확인이 된 건가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반품을 받았던 민간 업체로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이 200마리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전량 안락사 시켰다라고 주장은 하면서 자료의 일부만 잠깐 보여줬지 전체 자료에 대한 200마리 전체에 대한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감사위원회도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선 이 업체의 정보를 받아야 할 텐데 감사위원회는 민간 업체까지는 감사의 권한이 아니어서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 보도한 내용들을 봤더니 취재도 쉽지 않아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공식 입장을 냈다고 그래요? 저희가 취재하면서 생명과학연구원 측도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거듭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중간에 공식 입장을 받았고 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하루 동안 이제 공식 입장이 없다가 어제 저녁에 홈페이지에 이제 입장문을 띄웠는데요. 보시면 저희 보도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다만 주요한 내용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항체 검사를 했는데 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네, 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나요? 우선은 감사위원회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 생명공학연구원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정확한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납품업체로 하필 반품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업체의 주장대로 정말 200마리가 전량 안락사된 것이 맞는지, 혹시 중간에 재판매되거나 새어나간 원숭이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경찰 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비바이러스 감염 의심 원숭이가 반입될 때까지 정부의 검역 체계는 왜 이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던 걸까요? 질병관리청은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알았고요. 그 상황이 이제 저희는 이게 그 고위험 병원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게 분리가 되면은 저희는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분리된 건 아니고 항체 검사 양성이었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험용 원숭이는 검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현재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사람에게 감염이 된 건 아니고 검역상에서는 인체 감염은 아니기 때문에 요청 시 적극 협력으로 아마 대응 방향을 잡으셨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관련 농식품부나 환경부 또 식약처, 실험동물도 식약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백이 생기지 조금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대처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 실험용 원숭이 경우엔 검사 담당하는 정부 기관도 지정돼 있지 않던 거군요. 자, 이 문제 취재하면서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은 뭐라고 느꼈습니까? 일단 저희가 만났던 전문가들은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또 한 부처가 키를 잡고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 농림부는 원숭이가 법적으로 가축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식약처 같은 곳에서는 당장의 어떤 실험을 위해서 들여온 동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질병청은 인간에게 전파된 그런 실제 사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항체 양성을 확인한 이상 이런 동물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각 부처 간 정보를 교류하면서 추진해 나갈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민준 기자 수고했습니다.